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의약품들을 어떻게 리트로 신세틱 애널리시스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의약품을 만드는지, 실제적으로는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옥펜타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통증을 느낄 때 그 통증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 화합물은 이렇게 복잡한 형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화합물을 어떻게 만들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선에 우리 딱 보이는 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이와 같은 아마이드 결합이 있죠. 아마이드 결합을 어떤 식으로 끊어주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이드 결합을 끊어준다는 이야기는 이쪽에 있는 C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N을 끊어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CN 아마이드를 어떻게 끊어주느냐. 그러면은 여기서는 요 NH가 있으면 될 것이고, NH가 있으면 될 것이고, 여기는 COCl 플러스가 되면 되죠. 그럼 요와 같은 COCl 화합물을 반응시켜주게 되면 이게 이런 식 형태를 해가지고 N이 아실 할라이드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쉽게 이와 같은 아마이드 화합물을 만들어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요런 화합물들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이민 화합물을 리덕션 시켜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CN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요 이민 화합물은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 아민 화합물이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요는 형태의 카르보닐 화합물하고 그 다음에 요는 형태의 아민 화합물이 있으면은 이민을 만들고, 그래서 CN 이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민 화합물의 이중결합을 리덕션 시켜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얻어지는 요 아민 화합물을 아셀 할라이드하고 반응시켜주게 되면은 우리가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이와 같은 옥펜타닐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분석이 이제 끝났을 때, 자,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분석을 꼭 여기에서 먼저 이런 걸 먼저 연결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걸 끊어도 돼. 그 다음에 이런 걸 끊어도 되는데, 끊는 것은 자유지만은 끊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죠. 끊는 것은 자유지만은 끊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은 불가능하고 CF도 불가능하죠. 물론 여기에서 NH에서 알킬레이션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반응들은 가능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부분을 떼는 것이 가장 쉬운가, 그 다음에 효율적인가를 보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는 이 화합물만 있으면은 요 화합물을 붙여줬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여기서 요런 화합물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NH 있는 화합물이 있으면은 아실 할라이드가 있으면 끝인 거죠. 아실 할라이드가 있으면은 이 반응은 끝이야. 그러면은 이 화합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쉽지는 않게 되겠죠. 쉽지는 않은데, 여기가 만약에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리덕션 시켜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CN 이중결합은 딱 보면 뭐가 나오나? 이민이죠. 이민은 카르보닐하고 아민을 반응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카르보닐하고 아민을 반응시켜주게 되면 이민이 되고, 이민을 리덕션 시켜주고, 그 다음 거기서 얻어지는 NH를 아실 화합물하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와 같은 페인킬러로 사용되는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 화합물하고 그 다음에 요 화합물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뭘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민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요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민이 만들어 준 다음에는 우리가 아민을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해주면 되나요? 리덕션을 시켜줘 가지고 수소화 반응을 시켜 가지고 리덕션을 시켜줘서 요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요 화합물은 여기서 만들어진 요 화합물은 결과적으로는 이거하고 반응을 시키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꽁꽁 되는 것이 뭐가 되나? 여기에서 꽁꽁, 그 다음에 여기에
비공유전자쌍이 이쪽으로 치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리트로신세틱 애널리시스를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리트로신세틱 애널리시스가 정확하게 됐을 때는 그것을 거꾸로 출발 물질에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전혀 배우지 않은 것도 있으면은 곤란할 수 있게 되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유기1이라든지 유기2라든지 그 다음에 요 앞부분에서 많이 좀 배운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활용만 한다면은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어떤 신경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뭐 신경 전달 물질을 도와주는 이런 행태가 되겠죠. 이런 물질이 뭐로 알려져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행태로 알려져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이. 그러면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것이냐. 가능한 한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물질을 만들 때 이와 같은 변전고리를 내가 어떻게 만들까? 그 다음에 변전고리에다 이걸 어떻게 이리 붙일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부터 만들어 들어간다면 너무 복잡해질 수가 있으니까, 작용기를 어떻게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쪽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그냥 이 부분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이 부분을 어디에서 만들어 올 수 있을까? 다이아민이죠. 다이아민을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볼 때 이와 같은 다이아민은 아마이드 결합해서 리덕션을 시켜주면 쉽게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아민 화합물이 있을 때는 아민 화합물이 다이아민 형태의 2차 아민이 있을 때는 한쪽은 카르보닐에서 아마이드에서 그 다음에 리덕션 시켜주게 되면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가 되는가 하면은 여기를 끊어줘. 그러면 이 화합물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아시틸레이션이니까 아시틱 언하이드라이드라든지 아실클로라이드하고 반응시켜주게 되면 우리가 이 화합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이 화합물을 리덕션 시켜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와 같은 2차 아민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아민 화합물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아민 화합물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에서 요와 같은 아민 화합물은 카르보닐 화합물에다가 요 앞에서 했죠. 이민 쪽을 만들어 가지고 이민을 다시 리덕션 시켜주게 되면은 이게 가능해 줄 수 있죠. 그러면은 이 화합물은 어디에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카르보닐 화합물에서 할 수 있다. 카르보닐 화합물을 첫 번째 이민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이렇게 해줄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것은 여기가 리덕션이 되는 것이고 리덕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민을 만들어주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아민 화합물은 어디에서 이와 같은 이민 화합물을 만들어줘 가지고 리덕션을 시켜주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이민 화합물은 이와 같은 카르보닐에다가 뭐만 집어넣어주면 되나요? 여기에다가 암모니아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카르보닐 화합물이 있으면 되겠고 리덕션 시켜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카르보닐 화합물은 NH2에다가 아민에다가 아실레이션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것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아민 화합물은 이와 같은 이민
화합물을 리덕션 시켜주면 되는 것이고, 이민 화합물은 여기에서 카르보닐 화합물을 이민으로 만들어 아민과 반응시켜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출발 물질은 이걸 사는 거죠. 이걸 사야 되고, 이것을 다시 또 좀 더 간단한 물질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출발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암모니아 반응시켜주게 되면은 이민에서 리덕션에서 아실레이션에서 여기에서 CO 이중결합을 없애주면은 되는 거죠. 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계획을 한번 짜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는 것은 하이드록실 아민을 사용을 해가지고 하이드록실 아민이나 그 다음에 암모니아를 사용해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것은 하이드록실 아민은 어떤 그 고체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가스 상태니까 사용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하이드록실 아민을 사용해가지고 이와 같은 형태를 만들고, 그죠? 옥소늄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리덕션 시켜주게 되면은 내가 여기서 이민에서 오는 거하고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얻고, 그 다음에 아실레이션 시켜줘가지고 여기를 카르보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를 가지고 리덕션 시켜주게 되면은 여기가 CH2가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와 같이 생긴 화합물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요. 대개의 경우에 이런 화합물을 만들 때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여기를 끊고 하는 것은 할 수는 있게 되겠지만 큰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되겠죠.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끊든지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를 마이너스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마이너스를 만들어서 하는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해 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마이너스면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음이온을 만들어 줘야 그 다음에 아실 할라이드가 반응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서도 이와 같은 형태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됐을 때에 뉴클로파일이 이쪽으로 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끊어주는 것보다는 여기를 끊어주는 것이 낫다. 아니면은 여기를 끊어주게 되면은 또 뭐가 필요해 주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여기가 플러스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본다면은 N에 CH2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마이너스를 될 수가 없죠. 플러스가 되면은 또 여기는 괜찮은데 이와 같은 화합물을 우리가 별로 쉽게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이런 형태도 그럼 아니고, 그러면 여기가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에 끊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에 끊는 것도 어렵고, 그 나머지 남아있는 것은 어디를 끊어주는 거? 여기를 끊는 거죠. 여기를 끊었을 때에 이와 같은 신손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와 같은 신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와 같은 비공존 전자산을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쳐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요 화합물하고의 케미컬 이퀴밸런트가 뭐냐는 거죠. 요 화합물의 케미컬 이퀴밸런트는 결과적으로 요 화합물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신손이고, 요 신손은 케미컬 이퀴밸런트를 찾을 수 있는 거가 중요한 관점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되겠죠. 이와 같은 상황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요 신손의 케미컬 이퀴밸런트가 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꽝 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반응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와 같은 생성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행태에서 결과적으로는 Cl2를 반응시켜주고 그 다음에 산에서 반응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CO, Cl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SN2 반응으로 치면은 끝이 되죠. 자, 여기에서도 어떤 형태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여기서 첫 번째로 산으로 가지고 반응시켜주게 되면은 아래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여기 있는 전자를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런 상태로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CL이 있으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뭐가 되나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됐을 때에 전자를 밀어넣어주고 이렇게 세고 이렇게 가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여기에서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뭐 그대로 그려 봅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시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물이 떨어져 나온 건 아니네요. Cl-가 되겠네요. Cl-가 요 H를 하나 이렇게 잡으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대신 여기에서 뭐가 되나? R그룹이 이런 상태가 되면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그죠? 납달된 형태로 되면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제 어디를 끊어주는가, 그걸 여러 가지를 어프로치를 해봐야 되겠죠. 요것은 어디를 끊어주고 딱 눈에 보이진 않죠. 하지만은 몇 번을 해보게 되면 어디를 끊어주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 그러면은 출발 물질은 이와 같은 형태로 사용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카르보닐 다음 위치에 알파 탄소에 할로게네이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SN2 반응으로 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트로파인 미믹 같은 경우에 지금 아트로파인은 실제적으로 화생방전이라든지 어떤 독개수를 사용할 때에 해독제로서 많이 쓰이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질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그 유사한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주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미믹 형태의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페닐에 그 다음에 여기에 사이클로헥산아민에 그 다음에 여기에 카르보닐이 사이클로헥산온이 연결돼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를 끊어줄 수도 있고 여기를 끊어줄 수 있는데 큰 의미가 없고 이것은 끊어주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렇게 했을 때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것이 가능할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것이 가능할지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를 끊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비공유전자쌍이 있으니까 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피페리딘 타입인가요? 이와 같은 화합물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할라이드가 있으면 되겠죠. 이와 같은 신소는
여기 할라이드가 있든지 아니면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게 완포 에디션이 가능해 주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비공유전자쌍이 어디로 오나요? 지금 이렇게 오는 거죠. 아니면은 여기에서 비공유전자쌍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면은 페닐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N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요 다음에 O-가 결과적으로 여기서 생성되는 것이 이와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와 같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요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 H를 이렇게 잡으면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생성물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생각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여기를 잘랐을 때에 이와 같은 신손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이 신손은 이퀴밸런트가 케미컬 이퀴밸런트가 이것도 가능해 줄 수는 있죠. 이와 같은 형태도 가능해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형태도 가능해 주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SN2 반응을 통해서 여기 카르본이 있어야 되네.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봐서는 여기에서 SN2 반응으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에서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이리 올라가는 요게 완포 에디션이 마이클 타입의 완포 에디션이 잘 일어나니까 뭐 꼭 안 되면 이렇게 디자인을 해도 되고 이렇게 디자인을 해도 됩니다. 뭐 우리 여기서는 이와 같은 것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요 신손에 해당되는 케미컬 이퀴밸런트가 이와 같이 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될 수도 있는 데서 어느 것이 더 쉬운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화합물에다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연속돼 가지고 있는 이 화합물을 반응시켜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80에서 90%의 수율로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화합물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납탈렌, 그 다음에 여기에 OH,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그룹들이 붙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요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 붙인다? 요것을 붙여주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요것을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ok시전이 있고 여기에 에폭사이드가 있는 여기에다가 해주게 되면 뭐만 반응시켜 주게 되면은 NH2에 아이소프로필 아민을 반응시켜 주게 되면은 이게 이쪽으로 열리고 이렇게 치고 열릴 수가 있게 되니까 저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화합물은 어떤 식으로 얻을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알코올 화합물에다 페놀 타입의 알코올 화합물에다가 이와 같은 화합물을 에피클로로하이드린을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 이와 같은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와 같은 아이소프로필 아민을 가지고 반응시켜주게 되면은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화합물을 만드는데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포타슘 카보네이트를 사용해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사용하자는 이야기가 되겠죠. 베이스 O-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가 어디로 가겠는가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자, 여기에서 CL에 그 다음에 이 반응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 다음에 포타슘 카보네이트를 해준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H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디로 가겠나요, 지금? 자, 정확하게 그려볼까요? 여기서 Cl, 그 다음에 뭐 이와 같이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가면은 될 것 같죠? 이렇게 가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에폭사이드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여기를 칠 수 있게 되겠나요? 아니면은 이게 여기를 칠 수 있게 되겠나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이렇게 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열리죠? 열려가지고 그 다음에 열리면은 뭐가 만들어질까요? 여기에서 열리게 되면은 R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를 치죠. 그럼 여기를 치고 그 다음 여기가 O 마이너스 됐죠. O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에 Cl 이렇게 돼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되는가 하면 요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치고 요게 끊어지게 되면서 이와 같은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에피클로르하이드린에서 여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먼저 치고 에폭사이드가 열리고 난 다음에 다시 O-가 이쪽에 CL을 요 탄소를 치고 그 다음에 CL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와 같은 에폭사이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어떤 카이랄 센터에 대한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이번에는 또 여기에서 뭘 해주면 되나요? 이렇게 열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O- 나중에 물로 워크업을 해주게 되면은 OH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런 화합물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와 같은 아릴돈이라고 하는 화합물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점점 복잡해지게 되죠. 복잡해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화합물에서 우리가 어디를 잘라서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선 여기를 자르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여기를. 왜? 양쪽에 카르보닐이 있고 그 다음 여기를 H를 떼내고 쉽게 알킬레이션을 할 수 있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요와 같은 요 형태도 가능하고 여기에도 가능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를 해주게 되면 여기가 C-가 있을 때 이와 같은 CL이 그대로 있을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해봤을 때에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를 잘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잘라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죠. 자, 우선 출발 물질을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것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반응을 한번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 마이너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와 같은 최대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딱 이거 보면은 여기에는 카르보닐이 보게 되면은 여기가 가장 자르기가 좋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아니면 여기가 가장 자르기가 좋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붙이고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베이스를 가지고 마이너스를 만들고 마이너스를 SN2 반응해가지고 치고 이와 같이 됐죠. 그 다음 여기서 요 H 떼내고 마이너스 만들어가지고 SN2 반응으로 꽝 치고 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화합물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시작을 하면서 인트로덕션 할 때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죠. 자, 이와 같은 에펠탑을 만들 때 요 에펠탑은 그 다음에 요만큼 만든 상태에서 요만큼을 올려주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것은 여기서 요만큼은 더 올려주면 되는 것이고 이 가지고 했지만은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타겟 몰레큘 물질이라면은 요 화합물은 어디서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 만들 수 있고 요 화합물은 여기서 만들 수가 있고 요 화합물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리트로 신세틱 애널리시스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지금은 이제 보니까 요 에펠탑을 만들기 위한 거꾸로 건축이죠. 거꾸로 건축.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유기 합성해서 해주게 된다면은 리트로 신세틱 애널리시스를 잘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되고 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가면은 에펠탑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건축할 수 있는 것처럼 화합물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도 정확하게 리트로 신세틱 애널리시스가 되면은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화합물을 잘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리트로 신세틱 애널리시스가 되면은 그대로 만들어서 오면 되죠. 그대로 착착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런 형태의 화합물이 아니죠. 에펠탑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뭐가 되나요? 만들 수가 있다. 그럼 이런 상황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가 되나요? 설계를 잘해야 되겠죠. 설계를 잘해야 이와 같은 건축을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화합물을 만들 때도 결과적으로는 설계를 잘 해야 되고 설계를 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유기 화합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리트로 신세틱 애널리시스가 정확하게 되면은 그 화합물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화합물은 어떤 그 보리 속에 들어가지고 있는 화합물인데 어떤 독성을 나타내주게 됩니다. 그때의 모양이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내가 인트로덕션 할 때 한번 소개를 했죠. 그래서 이 물질을 실제적으로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인트로덕션 하는 부분에 리트로 신세틱 애널리시스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롤린 화합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아민 화합물은 여기에서 아자이드 화합물을 리덕션 시켜줘 가지고 그 다음에 알킬레이션을 메슬레이션을 시켜주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화합물은 이와 같이 생긴 화합물을 어떻게 사이클리제이션 시켜주면은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고 이 화합물은 NH가 있는 이런 상태에다가 아실 그룹이 붙어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에서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화합물은 여기에서 아자이드를 이쪽에 붙이는 것은 아자이드를 이쪽에 붙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형태의 화합물이 있으면은 가능해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화합물은 지금 이와 같은 설포네이트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여기를 다이올 형태가 돼줘야 되겠죠. 다이올 형태가 돼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요 더블 본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이중결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하는 방법은 뭐가 되나요? 이중결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것도 시스폼이죠. G폼이죠. 이런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 위티그 반응이죠. 위티그 반응을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는데 최근은이라기보다 조금 오래전에 그죠? 뭘 했나? 지금 이와 같은 이중결합을 만들 때 캐탈리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그룹스 캐탈리스트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주게 되면은 이 올레피네이션을 쉽게 이와 같은 이중결합 두 개를 가지고 올레피네이션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설계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파트를 요게 이제 하나의 나중에 작용기로서 떼내는 거죠. 떼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형태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화합물은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요게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탄소는 몇 개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짜리에다가 세 개짜리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아민 화합물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게 요게 다운 되면은 요와 같이 나타내 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설폰 그룹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형태의 에폭사이드 그룹에서 뭐를 아릴 아민을 공격을 시켜주게 되면 여기가 끊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알렐릭 알코올 두 개에서 시약을 1당량만 써주면 되겠죠. 어느 한쪽을 알킬레이션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그렇게 오래된 반응은 아니라는 거죠. 샤플리스 카이랄 에폭시데이션을 해줘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그룹스 캐탈리스트를 사용하는 올레피네이션 반응도 쉽게 주고 나머지는 오래전에 알려져 가지고 있는 반응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반응은 그렇게 오래전에 합성한 방법은 아니다. 어떤 경우죠?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아스팔틱 애시드에서 결과적으로는 요 한쪽을 가지고 OH를 만들어주고 카르복실릭 애시드 파트를 리덕션 시켜주는 게 결과적으로 이것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여기서를 뭘 하는가 하면은 에스테리피케이션을 시켜주게 됩니다. 에스테리피케이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리덕션 시켜주고 그 다음에 해서 이와 같은 OH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 그룹을 O 아스틸레이션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NH2 그 다음에 OH가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여기를 먼저 반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면 요것만 이렇게 모노 하이드록시 그룹을 아실레이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프롤린 이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와 같은 형태의 화합물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물론 이게 이와 같은 형태도 가능해주게 되죠. 할라이드가 있으니까 할라이드를 가지고 했을 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화합물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를 메솔레이션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결과적으로는 요 그룹을 옥시데이션 시켜줘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지금 요것은 우리는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반응을 만들기 위해서 포르밀 그룹을 도입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생물체 안에서는 이와 같은 롤린 알칼로이드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복잡한 과정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실험실에서 만들어줘야 돼. 실험실에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반응이고 생물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반응인데 우리가 이것을 롤린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출발 물질은 뭐였나요? 이와 같은 알릴 알코올에서 출발하지만은 우리 체내에서는 주로 출발 물질을 뭘로 많이 쓰는가 하면은 아미노산을 가지고 많이 씁니다. 아미노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참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운 그 반응으로 우리 몸속에서 아니면 생물 체내에서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고, 실험실에서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좀 제약이 많습니다. 되는 반응도 있고 안 되는 반응도 있기 때문에 실험실에서는 우선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한 물질에서 만들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카이랄리티를 도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체적인 카본 스켈리톤을 만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이중결합을 만들 수 있는 적구체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하면서 이와 같은 반응들을 리트로신세틱 어널리시스, 즉 역합성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알릴 알코올에다가, 그죠? 그러면은 카이랄 에폭시데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카이랄 에폭시데이션을 해준 다음에 알릴 아민을 해가지고 링을 여기서 열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여기서 이렇게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상황이 돼.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반응성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룹으로 프로텍션을 시켜주는 경우죠. 프로텍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계속 남아있죠. 프로텍션을 시켜줘가지고 그 다음 여기에 뭐가 되나 메타시스를 이용해가지고 올레피네이션 메타시스를 이용해가지고 이중결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이드록시 그룹을 묶어서 설폰으로 만들어주고, 물론 이것은 계속 따라다니게 되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아자이드를 한쪽을 도입을 하고 반대가 되겠죠. 반대가 되겠는데 아자이드를 도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해주게 되면 이런 반응들은 이미 알려져 있는 반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와 같은 복잡한 구조가 되죠.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사이클리제이션 시켜주게 되면은 아자이드가 되고 아자이드가 된 것을 리덕션 시켜가지고 메실레이션 시켜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롤린 화합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본다면은 이런 방법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런 방법을 합성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 반응을 시키기는 우리 체내에서는 잘 일어나지만 그런 조건이 안 되죠. 실험실에서는.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이와 같은 그래도 상당히 정리가 잘 된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해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합성을 해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우리가 화합물을 만든다는 것은 C와 C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고 화합물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작용기를 바꿔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간단한 물은 간단한 화합물은 그렇게 끝나지만 복잡한 화합물들은 그런 단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아니죠. 확장이 되면서 우리가 필요한 화합물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없을 때 화합물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화합물을 만든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것은 우연하게 되지만은 이와 복잡한 과정들이 어떻게 우연하게 되겠나요? 이와 같은 과정들은 결코 우연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백그라운드들이 있을 때 하나씩 연결시켜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원하는 스테레오케미스트리를 만들어가면서 원하는 작용기를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타겟 물질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보고 이 화합물을 합성하시오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단계를 넘어가니까.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리트로신세틱 어널리시스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은 어떻게 간단한 화합물도 가능하지만은 이와 같이 복잡한 화합물도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유기화합물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는 리트로신세틱 어널리시스가 꼭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이 물질을 만드시오 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했지만은 복잡한 물질이라도 이보다 더 복잡한 물질이라도 뭐를 우리가 하나하나 단계별로 분석을 해줄 수 있다면은 그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줄 수 없다면은 그 화합물은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화합물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SAE 뭐죠? 샤플리스
asymmetric epoxidation 한번 찾아봐 보세요. 샤플리스 asymmetric epoxidation. 그래서 S, A, E. 그죠? 이렇게 해서 일당량을 넣어주게 되면 한쪽만 되겠죠. 한쪽만 해가지고 요 카이랄 센터를 살려줄 수 있는, 요 카이랄 센터를 살려줄 수 있는 화합물을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링이 열리게 되면 O- 되겠죠. 그 다음에 워크아웃을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행태가 만들고 여기에 지금 이게 들어갔죠. 몇 개 탄소가 들어갔나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그죠? 들어가는 이와 같은 행태가 되는 것이고 아까 여기에 있었던 그 그룹들은 카르보닐에 O에 벤질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CBG 클로라이드라고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CBG 클로라이드를 반응시켜 주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여기를 NH가 되는 것을 여기를 프로텍션을 시켜주게 되겠죠. 프로텍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랍스 우리가 2장에서 했죠. 2장에서 이중결합을 만들어주는 방법에서 위트거를 반응을 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올레피네이션에 의해서 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그랍스 캐탈리스트를 여기서 보면 그랍스 캐탈리스트 두 가지입니다. 그랍스 1 캐탈리스트, 그랍스 2 캐탈리스트인데 이 반응에서는 뭘 썼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랍스 2 캐탈리스트를 써가지고 뭐를 86%의 수율로 이것을 연결을 시켰다는 이야기죠.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이오닐 클로라이드를 반응시켜주고 해가지고 뭐를 만들어줬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사이오닐 클로라이드와 반응시켜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와 같은 SO 그룹을 연결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리튬 아자이드를 반응시켜가지고 어느 한쪽을 하는데 이쪽으로 반응이 된 놈을 분리를 해줘야 되겠죠. 분리를 해가지고 얻고 그 다음에 BR2를 반응시켜주게 되면은 97%의 수율로 이와 같은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것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 반응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반응들은 알려져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고 BR을 CL로 만들어주고 다시 포타시움 카보네이트를 반응시켜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추사시켜 가지고 91% 수율로 이와 같은 이스 타입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게 이 형태는 다시 거꾸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리덕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밖그룹으로 프로텍션을 시켜주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밖그룹을 떼내면은 여기서 밖그룹을 떼내면은 리덕션을 시켜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밖그룹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덕션을 시켜주고 다시 메슬레이션을 시켜주면은 이와 같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스탑하면 되죠. 물론 이제 이것이 필요하면 이런 단계를 한 번 더 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계를 보면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다섯, 그 다음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단계를 거쳐서 그래가지고는 롤린이라고 하는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우리가 브로미네이션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97%의 수율로 가는 이 반응을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제출한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은
어떻게 해서 이 반응 메커니즘이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와 같은 알칼로이드 형태의 어떤 바이사이클릭 알칼로이드 형태가 만들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본다면은 이 구조는 이렇게 요 그룹이 CBS가 됩니다. CBS, CBG가 되죠. CBG. 여기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뭐가 CBG죠. CBG인데 결과적으로는 요 그룹이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N에 그다음에 카르보닐에 O에 그다음에 벤질이 있는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고 그다음에 요 구조가 요 전체가 요 구조가 결과적으로 다른 어떤 우리가 스테레오케미스트리를 본다면은 실제적으로는 요런 형태로 되어 가지고 있는 구조가 됩니다. 요런 형태로. 그러면 여기는 몇 꼬리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꼬리가 되죠. 여덟 꼬리에 그 다음에 CBG가 붙어 가지고 있고 이중결합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한쪽에는 아자이드가 붙어 가지고 있는 여기니까 여기를 브로미네이션을 시켜주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여기가 가장 쉽게 BR2하고 이중결합이 반응을 잘하게 되겠죠. 그래서 브로모늄 이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BR-가 치고 들어가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주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되면은 여기에 먼저 브로모늄이 다리처럼 브로모늄 브릿지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브로모늄 브릿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어떤 형태로 반응이 진행이 되는가 하면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 썼는가 하면은 NaOH 그죠? NaOH를 썼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본다면은 NaOH를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쓴 게 있을 거예요. 또 하나를 쓴 게 여기가 없는데 알코올을 썼죠. 여기에서 NaOH를 쓰고 그 다음에 알코올을 써주게 되면은 알코올이 결과적으로 메탄올을 사용을 하게 된 거죠. 메탄올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자, 요 상태가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브릿지드 된 상태가 있어. 그럼 여기에 N은 항상 이걸 가지고 있죠. 항상 이걸 가지고 있어. 그래서 N이 이쪽으로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끊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럼 어디가 연결됐나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연결됐고 여기는 플러스가 된 상황이 되겠죠. 상황이 돼.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 CBG 그룹을 메탄올이 치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가 끊어지게 되는 경우죠. 그럼 여기가 카르보닐로 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왜 이것이 가능한가 하면은 자 여기가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플러스고 이게 여기가 카르보닐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있어. 카르보닐이 연결돼 가지고 있으니까 메탄올이 힘이 약하지만은 요거 때문에 치는 거죠. 그러면은 메탄올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서 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서 여기가 끊어지게 되죠.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가 끊어졌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끊어지게 되면은 몇 꼬리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지금은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꼬리 중에서 여덟 꼬리가 되어 있다가 여덟 꼬리가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 경우죠. 여덟 꼬리가 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브로미네이션이 되고 브로모늄 브릿지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N이 공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으로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고리가 8자리 고기가 5개 고리로 딱 만들어지게 되면서 요 그룹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 그룹은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가고 요것을 쫙 펴면은 결과적으로는 요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요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H를 떼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했는 나중에 다음 반응을 위해서 여기를 BR을 그 다음에 CL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포테시움 카보네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요거 마이너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것이 이렇게 치면서 이것이 떨어져 나가주게 되는 요런 고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요런 고리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요 고리가 어느 고리가 되느냐 하면은 지금 요 고리가 하나, 둘, 셋, 넷, 5자리. 그래서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5개짜리 고리가 몇 개? 3개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본다면은 8개짜리 고리가 우선 첫 번째로 5개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치면서 요게 또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기에 요렇게 해서 요게 5고리가 되죠. 그 다음 요건 요렇게 해서 5고리가 되죠. 요건 요렇게 해서 또 5고리. 그래서 5고리 화합물이 이렇게 3개가 만들어지는 요런 상태. 요 화합물은 요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5고리. 그 다음에 여기에 N이 있는데 여기가 요 5고리가 요거죠. 요거 5고리. 그 다음에 O가 있는 데가 요 5고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요게 되네. 요게 5고리가 요런 식으로. 그래서 5고리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있는 요런 화합물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리덕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박그룹으로 프로텍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박그룹을 떼내고, 그 다음에 메슬레이션을 시켜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은 박그룹을, 자, 예를 들어서 왜 이런 반응을 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박그룹을 붙여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박그룹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단계에서, 요 앞에 단계에서 이게 두 번째 단계가 되고, 요게 한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메슬 아이오다이드를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여기가 요렇게 됩니다. 여기가 CH3. No. 요렇게 되면은 요게 하나가 없어지게 되겠죠. 없어지게 되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가지고 박을 디프로텍션 시켜주면서 H-가 하나 더 들어가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이게 애매하게 돼 가지고 있죠. 다시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아자이드를 리덕션 시켜주게 되면은 아민으로 되죠. NH2로 됩니다. 그 다음에 NH2가 된 다음에 박 언하이드라이드를 해주게 되면은 NH 박 그룹이 되죠. 그 다음에 거기서 메슬레이션을 1, 2, 3, CH3 해주게 되면은 요것이 메슬, 그 다음에 요것이 없는 상태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가지고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가지고 박 그룹을 떼줍니다. 떼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에서 H를 하나 밀어 넣어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로 있는데 좀 여기에 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와 같은 구조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실제적으로 왜 여기에서 이와 같은 구조에서 갑자기 이와 같은 구조로 되는지, 아니면은 이 구조에서 이와 같은 구조로 되는지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안점이 어떻게 BR2를 반응시켜 가지고 하면은 이와 같은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게 좋겠네, 그죠? 혼돈이 되지 않게 BR2에다가 CH3OH 이렇게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포르미네이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게 끊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여덟 꼬리가 다섯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CBG 그룹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여기에서 CL로 바꿔주고, 근데 CL을 바꿔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했던 것은 조금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가 포테시움 카보네이트 가지고 O- 만들어줘 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그죠?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아유, 저걸 어떻게 복잡한데 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경험, 그 다음에 다양한 백그라운드가 있으면은 시간이 바로 단번에 되기는 어렵겠죠. 이렇게 하는데 보통 한 사람이 한다면은 적어도 한 1년 반, 2년은 걸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는 화합물로 하나씩 합성을 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은 논문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산업적으로 응용 가능할지 안 할지는 또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게 되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이 복잡한 화합물도 이건 뭐 그렇게 자연에서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죠. 한 10단계로 가는 반응이니까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줬을 때 텍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보통 한 48단계를 거쳐서 갑니다. 그렇게 합성하는 것은 정말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간단한 화합물도 뭐부터 시작하면은 리트로신세틱 애널리시스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화합물도 리트로신세틱 애널리시스를 잘 하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합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좀 더 이보다는 좀 더 복잡한 화합물을 가지고 어떻게 리트로신세틱 애널리시스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성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